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를 배우면서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시국선언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갈등들이 터져 나갔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의 정치 양극화 형상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청년은 때묻지 않은 흰 종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흰 종이가 다른 세계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것은 좋은 하얀 종이가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것 같이 금묵자학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들이 미래 세대로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흰 종이 같다. 제가 앞으로 좀 써먹을 테니까 저작권 주장 안 하실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회 총량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현재 상황은 나쁜데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취업 기회도 사실은 많았고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기회도 많아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저성장 사회가 돼가지고, 근데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에 늘어나는 폭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늘어나는 게 줄어들었다.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각박해지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현재 상태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자원 배분이 불합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구조적 계획을 좀 해야 되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로는 어쨌든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있는 걸 교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새로운 영역들, 이 영역에서라도 기회와 결과 배분이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균형 발전, 시방의 기회를 줘야 사실은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또는 국립대와 사립대, 예를 들면 또는 기성세대와 신규 청년 세대, 여기에 이 불공정함들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우리 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청년들이 가장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절망적이에요.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시기에는 정말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그런 소리도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거 진리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맞아.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그런 소리 하면 뺨 맞겠죠. 미쳤나? 이럴 가능성이 많죠. 요즘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좌절의 어머니가 됐죠. 그래서 기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사실은 청년들이 더 주축이 돼야 되거든요. 과거의 사회 변화 혁명은 다 청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청년 세대 중에 일부는 사실 매우 보수적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극소주의이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 말이 이 말 같아요. 흰종이 같아서 금묵자처럼 오염이 됐다. 너무 표시가 탁 드러나는 거. 흰 옷에, 까만 옷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흰 옷에는 표시가 난다. 아주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정치학도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아주대 시국선언, 탄핵 국면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분이라고 합니다. 학생회에서 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했다고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젠더 갈등, 특히 청년 사회의 젠더 갈등, 이게 이렇게까지 갈등할 일이냐. 저는 이게 정치 때문이라고 봐요. 정치의 일반적인 속성 때문이 아니고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하고 선의를 가지고 설득해서 지지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을 시킨 다음에 한쪽 편을 들어서 쉽게 자기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우거든요. 이 극우적인 방식은 되게 편하긴 한데 사회를 좀 먹어요.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렴하고 이 과정인데 반대로 하는 거죠. 극우적 사고는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 혐오를 하게 한 다음에 한쪽 편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편을 들게. 그러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극렬 지지층을 소수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몇 개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를 갈등을 부추겨요. 아, 너희들이 뺏기고 있는 거야?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가 노인 세대 부양만 하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연대 의식을 훼손해요. 그리고 또 자기 편을 조금 챙기고 이런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이 된 것 같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한 정치학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가 되실 것 같고, 근데 이 문제 의식을 우리가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예요. 정치가 대결, 대립을 최소화하고 좀 차이를 넘어서서 다름을 넘어서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갈등하고 자기 걸 챙기고 다른 쪽은 배제하고 배제를 넘어서도 심지어는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이 제거 행위의 극단 형태가 이번에 계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상당 정도 이미 가지고 있고 자기 편도 이 정도 있는데 저쪽이 말로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싹 제거를 해버리려고 100%를 다 자기가 가지겠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 이걸 이제 우리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정치의 아주 나쁜 면의 최극단. 이게 이제 현실화될 뻔한 거를 어쨌든 막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청년들이 많이 오염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세대고, 가장 기회 부족에 따른 피해가 큰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누군가가 자극해서 분열을 시켜서 극단화되고 극우화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걱정을 했잖아. 아, 큰일이다, 젊은이들. 걱정을 했는데,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이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대신 싸워줘서 감동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걱정했던 젊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밤새고 막 그 눈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특히 젊은 여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열 갈등을 이겨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인데 저도 노력하겠고 우리 강건 선생, 우리 강건 학생도 정말 이 잠시에 이 양극단을 좀 이겨내시고요. 훌륭한 정치학자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